뉴질랜드 에그몬트 국립공원 한가운데 있는 꼭대기에 눈이 덮인 타라나기 산은 짙은 어두운 색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에 음침한 녹색 원을 그리고 있죠. 위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원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지역 농부들 때문이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비옥한 토양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대조적인 색 구성이 생긴 게 되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원주형 화산은 희귀한 지질 현상인데 이게 10만 년 넘게 가끔씩 분출되고 있어요. 폭발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약 50년 후엔 이 화산이 이 주변 지역이 또 하나의 폼페이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거대 핑크토끼라고 알려진 독특한 장소가 있어요. 이 거대한 예술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콜레토 파바 산의 푸른 들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길이 600m, 높이 60m짜리 토끼는 2005년에 나타났어요. 이 구조물은 비엔나 출신 예술 그룹 겔리틴의 작품입니다. 디자인이 이상하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뜨개질이 되어 있었죠. 팀이 이 섬세한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예전엔 다른 봉제 인형과 똑같았죠. 방문객들은 토끼 위로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덕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은 썩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길어야 20년 동안 전시할 예정이었거든요. 한때는 밝은 분홍색이었던 토끼는 회색으로 변했고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 구글 지도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 윤곽만 볼 수 있습니다. 올드 페이스풀만큼 인기 있진 않지만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공원에 있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은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엄청난 장관이에요. 심지어 위에서 보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밝은 띠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간헐천 중 하나예요. 가로 110m의 축구장보다 더 크죠. 이 뜨거운 온천물은 표면까지 36m를 이동합니다. 이 샘은 시원한 물에서 색을 바꾸는 열을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먹이를 먹는 곳이에요. 한 감독이 촬영을 위해 특이한 장소를 찾던 중 아르헨티나 북동부에 있는 신비로운 떠다니는 섬을 발견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둥글고 짙은 숲에 둘러싸여 이상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곳이었죠. 그래서 눈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구글 어스의 타임랩스의 도움으로 처음 가설처럼 내부의 땅덩어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름이 120m인 원은 두께가 수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다양하며 맑은 물 위를 태평스럽게 떠다녀요. 심지어 아래의 차가운 물에 밀려 천천히 회전도 하죠. 이 물은 아직 연구 중에 있어요. 주변 지역에서 이곳은 유일한 곳이죠. 위에서 보면 호주 홈부시만에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확대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한때 성공적인 무역항이었던 이 만은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서 버려진 화물선 4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해체된 후 만에 버려져서 잊혀졌습니다. 난파된 SS 에어필드는 완전히 망가진 난파선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보호구역으로 바뀌었죠. 배를 덮쳐 천천히 선체를 부수고 있는 번성하는 맹그로브 나무들로 가득 차 있죠. 중국 동북부 고비 사막에는 특정 지역의 기괴한 상징들이 나타났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이론이 이어졌죠. 페루에서 발견된 나즈카 선과 같은 고대 표식이 아닐까요? 기상 이상 패턴에서부터 표적 연습, 지역에서 향후 개발을 위해 파이프라인까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중국 위성의 카메라로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캐나다 월시의 배드랜드 가디언은 구글 어스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예요. 풍경에 사람 머리가 새겨진 것 같죠? 미국 원주민들이 쓰던 깃털 헤드피스가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얼굴에 이어폰도 있는 걸 보니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끝에 석유 굴착 장치가 있는 도로일 뿐이에요. 지상에서 보면 모든 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그냥 다른 노출된 암벽과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현상은 파레이돌리아 효과에 지나지 않아요. 구름에서 물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죠. 호수 속의 섬 안에 있는 호수 속의 섬 안에 있는 호수 속의 섬은 말하기도 어렵네요. 하지만 이 장소 자체는 구글 어스에 의해 아름답게 포착되었어요. 벌칸 포인트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섬은
화산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있는 분화구 호수 안에 있는데 이게 필리핀 루소네탈 호수라고 불리는 호수 안에 있습니다. 여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에 섬이 3개 있는 것으로 밝혀진 2개의 호수 중 하나예요. 탈 화산은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그리고 분화구 내부의 큰 호수 때문에 화산 쓰나미의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폭발 후 호수에 떨어진 잔해 때문에 유발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분화구 측면으로 흘러내리는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파이어폭스 크롭 서클은 2006년 오리건주의 옥수수밭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떠한 미스터리나 희귀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우저의 5천만 번째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오리건 주립대학인 리눅스 유저들이 거대한 로고를 만든 거였어요. 이건 4,180평방미터보다 더 컸죠. 팀 멤버들은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모든 줄기를 발로 밟았습니다. 2주의 치밀한 계획 끝에 24시간 내에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원은 지름인 60m가 넘었고 도로에서는 완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만 감상할 수 있었죠. 가장 아름답고 밝은 푸른 연못은 유타주 모압 근처의 인트리피드 탄산칼륨 광산에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탄산칼륨은 내륙해나 호수가 마를 때 사막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포타슘염 퇴적물을 남기죠. 대부분의 증발 연못은 색이 붉어요. 하지만 어떤 염료가 이 특정한 곳에 첨가됩니다. 어두운 물은 더 많은 햇빛과 열은 흡수하고 증발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염분이 훨씬 더 빨리 남아요. 이 연못의 멋진 공중 조망은 덤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큰 광고 로고를 만드는 것은 모든 마케팅 회사들이 꿈꾼 일이죠. 그리고 1986년에 코카콜라가 바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로고는 엄청 큰 조각품이에요. 하늘에서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콜라 광고는 높이가 50m고 폭은 120m예요. 이는 7만 개의 빈 콜라병으로 칠레 북부 아리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 거대한 기념비는 브랜드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런 크기의 기타는 엄청난 높이에서만 감상할 수 있어요. 이 특이한 모양의 숲은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의 코르도바 남쪽에 있어요. 기타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은 0.8km 이상 뻗어 있어요. 또 7,000그루 이상의 상록수와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죠. 74세 아르헨티나 농부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이 땅을 마법의 땅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모든 일은 모두 사랑하는 아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높은 곳에서 보면 이 지역은 호수 한가운데에 돌멩이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은 사실 탄자니아의 하마 수영장이에요. 하마는 이 지역의 모든 강에서 흔해요. 하지만 하마가 노는 걸 구경하기에 이곳이 세렝게티에선 가장 좋은 곳이죠. 200마리 하마들이 떼지어 헤엄쳐요. 물속을 휘저으며 넓은 행동 반경을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러 탄자니아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 안전하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구글 어스가 제공해 줄 거예요. 세상에는 큰 수영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칠레 산티아고 외곽에 있는 휴양지인 산 알폰소 델 마르의 수영장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장이죠. 건설하는데 약 2조가 소요됐어요. 수영장은 대략 축구장 16개의 규모예요. 수영장의 물은 태평양에서 가져오죠. 거대한 수영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걸러서 처리가 되어요. 또 큰 유리 피라미드 안에는 소금물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다면 말이죠. 저 헷갈려요. 이상하고 신비로운 소용돌이 무늬가 1997년 이집트의 사막에 나타났어요. 이 디자인이 구글 어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파문이 일었어요. 그게 사막의 숨결이라는 거대한 설치 예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진 말이죠. 서로 뒤엉켜 있는 두 나선은 완전 반대예요. 한 개의 나선형은 원추형 모양의 모래덤이고 다른 것은 작은 분화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설치물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이 나선형은 원형 무릉덩이가 있는 중심 쪽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론 물은 말라버렸어요.